자, 교재 412페이지예요. 환매 부분 볼게요. 자, 환매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말이죠. 그 매매 계약과 동시에 다시 되팔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이때 되파는 것을요, 이 매도인이 야 되살게라고 하면 되팔아야 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매약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환매약정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체결해야 돼요. 동시에 환매약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환매약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환매권 자체를 매도인에게 남겨두는 약정이에요. 남겨둔다, 유보한다 이렇게. 이 약정의 내용이 바로 환매권은 매도인에게 남겨두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걸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지 않으면 환매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당해 매매계약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이 환매권을 가지게 된 매도인이 이 환매권을 모든 제3자한테도 보여줘야 안전하죠. 그래서 이때 환매권은 매매계약에 기해서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한테 하겠죠. 이때 반드시 동시에 이 환매권에 대해서 환매권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즉 매매 계약에 따르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이 등기 할 때 동시에 반드시 환매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등기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요. 물론 이때 환매권 등기의 형태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합니다. 즉, 이 소유권 등기의 부기 1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기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부기등기. 환매권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매 요건 한번 보죠. 413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이때 환매권의 성질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까요? 이 환매권 성질. 이 성질은 환매권을 행사를 매도인이 하면 즉시 되사는 거래계약이 확정되니까 형성권이다. 형성되어진다. 법률관계가. 그래서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사하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행사하게 되겠죠.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 물론 환매권은 형성권에서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재산권성 이게 있기 때문에 양도 상속이 가능하겠죠. 양도 상속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환매권은 이런 정도로 봐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413페이지 환매 요건. 요 내용을 알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세 번째 요건이죠. 환매를 하기 위한 요건은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죠? 물에는 무제한입니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물권이든 그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을 해야 되는데 이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해야 한다. 동시에 해야 한다.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매 특약의 약정은 성격상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동시에 매매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것인가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환매 특약도 상실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환매할 때, 되살 때니까 환매 대금이 정해야 되겠죠. 이제 환매 특약의 내용을 보면
환매 대금을 정하는데 여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환매 대금 얼마로 할까? 자기들끼리 정했으면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이 있겠죠. 종전의 매매 대금. 거기에다가 매수인이 매매할 때 들어갔던 매매 비용이 있겠죠. 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임의 규정이죠. 왜냐하면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겠죠. 자, 환매 대금이요. 그 다음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겠죠. 환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환매할 때는 환매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환매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형성권이니까 10년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우리 민법에 특별 규정을 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은 얘는 5년을 넘지 못한다. 만약에 동산에 관한 환매 약정일 때는 이때는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가행 규정입니다. 자, 이 내용보다 넘지 못합니다. 넘는 기간은 넘지 못한다. 만약에 부동산의 환매권 약정을 하면서 7년 이렇게 하면 5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가행 규정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으로. 동산 환매 약정을 하면서 5년 이렇게 하면 3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또 당사자 환매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5년, 3년 이렇게로 확정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환매 기간에 관한 강행법규로서의 5년 부동산, 3년 동산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정한다.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정해버리면 이 기간 내로 한번 정해버리면 다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연장도 안 됩니다. 정해버리면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소멸해버립니다. 환매권이 행사 못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환매대금. 그럼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다겠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해서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니까 만약에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그 매수인이 다시 제3자한테 처분해가지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이때 환매권은 어떻게 하느냐. 종전의 매도인이 즉 환매권자는 직접 제3자 전득자한테 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전득자한테 직접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돼 있으면 이 등기가 돼 있을 때 부기 등기돼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돼 있으니까 직접 제3자한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등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부기 등기해 놓으면 바로 전득자에 대해서 전득자인 제3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직접 행사.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매권은 행사해 봐야죠. 그죠? 네 번째, 이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데 행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환매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고, 두 번째, 환매권 행사할 때는 내 환매하겠다라고 매도인이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약정된 환매 대금 있죠. 이 환매 대금을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제공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세 번째는 의사표시해야 되죠.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행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묻지 않는다.
다 되죠. 이렇게 하면 환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환매가 이루어지면 다섯째, 환매 효과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즉 매도인과 환매권자죠. 환매권자, 그 다음에 매수인 사이에 환매권 행사했으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은 환매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생기고, 이 매도인인 환매권자는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소유권 넘기면서 대금을 현실 제공한 것을 내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때 환매권 행사했을 때요, 대금에 대한 이자하고 이자 부분하고, 자, 이거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죠. 매도인이 대금의 이자, 그 다음에 그 목적 물건의, 매매 목적 물건의 과실, 이 물건은 지금 매수인이 가지고 있었죠. 매수인이 과실 취득하고 있었죠. 이 두 개의 관계는 상계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상계로 간주했기 때문에 별도로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고 매수인은 그 과실을 반환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것은 임의 규정이니까 달리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자,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매제도입니다. 환매. 따라서 환매는 반드시 여기 보시다시피 이 동시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매매와 동시에 환매 약정을 해야 되고, 환매 약정에 기해서 환매권이 부동산에 관계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한테 할 때 환매권 부기 등기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환매다. 만약에 이 동시에 하지 않으면, 동시에 하지 않고 다시 사고 팔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재매매의 예약입니다. 다시 매매하기로 당사자끼리 예약한 것이다. 해야 되겠죠? 동시성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재매매 예약으로 해석하고, 여기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겠죠. 완결권이 당사자 사이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런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으로 보시죠. 교환. 421페이지에 교환. 이 교환이란 것은 서로 상호간에 재산권 이전을 하기로 서로 대가적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죠. 성립하는 계약이 바로 교환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대가적 재산권 이전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약정을 함으로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역시 교환의 성질은 낙성계약입니다. 약정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니까 낙성계약. 여기에 어떠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식 계약. 그리고 여기는 대가적인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해야 되니까 대가성 있는 재산권 이전할 채무가 발생하죠. 서로 간에. 따라서 쌍무계약. 따라서 유상계약이죠. 이것은 이러한 재산권 이전을 합의한 내용대로 급부 이행을 제대로 실행만 한 번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니까 일시적 계약에 해당되겠죠. 자, 일시적 계약으로서 낙성, 불요식, 그리고 쌍무, 유상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유상 계약이니까 여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규정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교환계약에서는요, 이 서로 대가적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가성이 좀 부족하면 금전으로 보충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전으로 보충한 그 금전을 우리는 보충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환제도에서는 보충금 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자, 갑은 이 토지를 10억 상당의 토지를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이런 건물 9억 한 5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을 넘겨주기로 이렇게 약정했어요. 이것을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넘겨주기로 서로 약정을 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런 약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약정을 하면 이 약정이 바로 교환계약이다, 이런 얘기죠. 이 약정이. 그런데 서로 대가적인 재산권 이전해야 되는데 소유권은 10억에 상당하는 대가를, 그리고 그 상대방은 9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소유권의 대가를 이렇게 넘겨주고 했으면 여기에는 한 5천만 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5천만 원의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금전 5천만 원. 이렇게 되면 10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재산권을 넘겨주고 10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약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약정은 드디어 대가적 재산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우리는 여기에 금전 5천만 원, 이것을 우리는 보충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보충금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는, 여기는 매매 계약에서의 대금의 규정을 여기에다가 적용합니다. 대금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 교환계약도 우리가 쌍무계약이니 유상계약이니 당연히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서로 간에 권리나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갑도 을도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약속한 내용대로 갑은 재산권, 소유권과 재산권과 또 당에 자기가 점유하였던 그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를, 또 을도 마찬가지죠. 재산권과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보충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보충금 지급, 이것은 이 교환계약의 주된 급부채무죠. 따라서 보충금에 관한 약정 내용대로 만약에 지급을 불이행한다, 그러면 주된 급부채무의 불이행에 해당되죠. 이때는 당연히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보충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이것은 급부채무, 주된 급부채무의 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도 함께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교환계약은 보충금에 관한 내용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즉 계약법의 마지막 유형으로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